호남반도체 계획만 보면 모두가 좋아할 것처럼 보임. 광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지역에는 일자리와 세수, 도로와 철도, 새로운 주거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음.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나누고 국가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거임. 그런데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혜택을 얻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보임. 광주는 군공항을 내보내고 반도체 공장과 개발 부지를 얻게 됨. 반면 무안은 광주에서 빠져나온 군공항과 전투기 소음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음. 삼성전자 직원은 수도권에서 광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할 수 있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은 재산권과 경관 문제를 감당할 수도 있음. 정부가 전력과 용수시설 비용을 지원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도 들어가게 됨. 그래서 호남반도체의 진짜 쟁점은 투자 금액이 얼마나 크냐는 데 있지 않음. 누가 혜택을 얻고 누가 부담을 지며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임. 먼저 투자 규모부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음.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은 총 896조 원 규모로 제시했음. SK는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와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등을 추진하기로 함. 삼성전자는 약 425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미래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음. 엠코는 광주의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 확대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다만 896조 원은 수년에 걸친 장기 투자 계획이고 전부가 광주 군공항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돈은 아님.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패키징과 에너지 사업을 모두 합친 규모라는 점은 구분해야 함. 여기서 투자 금액과 지역이 실제로 얻는 경제 효과를 구분해야 함. 수백조 원의 투자에게는 건물뿐 아니라 고가의 반도체 장비와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술, 장기간에 걸친 후속 투자가 포함될 수 있음. 장비값이 크다고 그 돈이 모두 광주 지역 기업의 매출이나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지역 경제에 중요한 건 총 투자액보다 광주와 전남에서 조달하는 공사와 서비스의 비중, 상시 고용 인원, 협력사와 연구소의 실제 입주 규모임. 공장 건설 기간에는 많은 인력이 들어오지만 준공, 뒤 자동화가 진행되면 건설 때만큼 많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지 않을 수 있음. 반대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연구 조직이 함께 들어오면 공장 밖의 고용과 창업이 크게 늘 수 있음. 따라서 896조라는 숫자와 함께 지역 조달률, 정규직 채용,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 협력사 입주 수를 공개해야 함. 그래야 투자 발표가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남는지 판단할 수 있음. 광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큼. 군공항이 이전하면 오랜 기간 이어진 전투기 소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음. 약 250만 평의 넓은 부지가 도심 가까이에 생기고 그 자리에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협력사와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 광주 송정역과 기존 도로망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산업도시를 만들기 유리함. 삼성과 SK의 팹이 실제로 가동되면 공장 안에 직접 고용뿐 아니라 장비 유지 보수와 소재 공급, 물류와 건설, 식당과 상업시설까지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지역대학에는 반도체 관련 학과와 연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광주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할 기회도 커질 수 있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세수와 인구 유입, 도시개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그런데 광주가 이런 혜택을 얻으려면 현재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함.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곳이 무안임. 광주는 전투기 소음에서 벗어나지만 무안 주민은 새로 군용기 소음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음. 군공항 주변에는 건축물 높이와 토지 이용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평소 조용하던 농촌과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군용기 훈련이 시작되면 주민의 생활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그래서 무안은 군공항 이전에 조건을 걸고 있음.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며 국가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임. 반도체 산업단지가 광주에 들어가더라도 도로와 철도, 물류와 배후산업, 공항 활성화 효과를 무안도 나눠 가져야 군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임. 무안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자체에는 환영과 협력의 뜻을 밝혔음.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 소재부품 장비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협조한다는 것과 조건 없이 군공항을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임. 무안은 세 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군공항 이전부터 해결해야 함. 무안 입장에서는 정부가 급한 지금이 오히려 공항 활성화와 지역 지원을 확실하게 약속받을 수 있는 협상 기회임. 무안이 국가 사업을 위해 양보한 것인지 더 큰 지원을 얻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온 것인지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임. 문제는 약속의 시점임. 광주의 반도체 공장과 산업단지, 공사는 빠르게 시작되는데 무안에 약속한 철도와 도로, 공항 활성화와 지역 개발이 늦어진다면 무안 주민은 혜택보다 군공항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됨. 전투기 소음은 당장 시작되는데 산업단지와 일자리 효과는 수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음. 반대로 무안의 모든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반도체 사업 전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큼.
양 지역이 비슷한 시점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과 지원 사업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야 하는 이유임.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도 무안주민에게는 중요한 변수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노선을 늘리면서 군용기 훈련까지 들어오면 공역과 할주로 사용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함. 군 훈련이 우선될 경우 민간항공편 운항이 제한될 수 있고 민간편을 우선하면 군의 훈련 계획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는 접근철도와 주차장, 국제선 노선이 실제로 늘어야 이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음. 군공항만 먼저 들어오고 민간공항 활성화 약속이 늦어지면 주민은 소음과 규제부터 받게 됨. 소음 보상도 일회성, 금액만으로 끝내기 어려움. 군용기 운항 횟수와 소음 등급에 따른 정기 지원, 학교와 주택의 방음시설, 건강조사와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한 보상까지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함. 지원금 규모보다 중요한 건 군공항이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임. 정권과 지방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유지되도록 법률과 예산에 반영해야 무안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두 번째 숨은 비용은 노동자 문제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자체 설문에서 응답자의 84%가 호남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다고 밝혔음. 이 숫자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84%가 아니라 해당 노조 설문에 응답한 조합원의 84%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그럼에도 실제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불안이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노조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광주에 공장을 짓는 것 자체보다 전원 배치와 근무지 변경, 직원 처우와 주거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음. 노조는 호남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임금단체 교섭 의제로 다루고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도체 공장은 건물과 장비만 있다고 가동되는 게 아님. 공정 엔지니어와 장비 담당자, 전기와 화학, 안전환경과 품질 분야에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 기존 평택과 화성, 기흥에서 근무하던 직원 가운데 일부가 광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음. 직원 한 명만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 주택과 부모 부양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임. 회사는 인사발령을 통해 근무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삶의 기반 전체가 바뀌는 문제임.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이동을 요구하면 노동자 반발이 커질 수 있음. 반대로 모든 직원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신규 지역 인재를 채용하면서 기존 숙련 인력은 일정 기간 파견하고 이주하는 직원에게 주택과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 필요함. 지역 인재 채용도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음. 반도체 공정은 전기전자뿐 아니라 화학, 기계, 소프트웨어, 안전환경과 품질관리 인력이 함께 필요함. 대학의 학과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인력을 바로 확보하기는 어려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실습 장비 제공, 인턴십과 채용 연계에 직접 참여해야 함. 지역대학 학생이 졸업한 뒤 실제 광주 공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경로가 보여야 우수한 학생도 지역에 남음. 초기 몇 년은 수도권 숙련 인력이 핵심 공정을 안정화하고 지역 신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기술을 넘겨받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지역 인력은 단순 보도직에 머물지 않고 공정개발과 장비관리, 연구개발 직무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함. 연구소와 설계 조직이 수도권에만 남고 광주에는 생산라인만 들어오면 고급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지역 균형 발전의 성패는 공장 주소보다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기능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큼. 세 번째 비용은 전력임.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수문의 시간 일정한 품질로 공급받는 게 더 중요함. 순간적인 정전이나 전압 변화가 발생하면 공정 중인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고 장비를 다시 안정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림.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가 호남권 투자계획 발표 자리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 구매 계약, LNG 열병합 발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면서 폐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임. 이 발언은 중요한 반전을 보여줌.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함. 그런데 실제 공장을 지을 기업의 대표가 발표 현장에서 원전과 열병합 발전, 전력 구매 지원을 다시 요청했음. 공장 투자 계획은 나왔지만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전력 계획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음. 원전을 더 지을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활용할지, 재생에너지와 ESS를 확대할지, LNG 열병합 발전을 병행할지에 따라 지역 에너지 정책도 달라짐. 발전소를 어디에 지을지, 송전선은 어느 지역을 지나갈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도 새로운 갈등이 됨. 정부는 신장성 신광주 변전소에서 반도체 산단까지 약 2025의 전력선을 설치하고 20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황룡강과 지방도 부지를 활용하고 주거지역은 지중화하는 구상도 나왔음. 지중화를 하면 주민 부담은 줄어들지만 지상 송전선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함. 광주는 공장과 일자리를 얻지만 송전선이 지나가는 다른 지역 주민은 재산권과 공사 불편만 느낄 수도 있음. 네 번째 비용은 물임.
정부가 밝힌 호남권 반도체 팹 전체의 용수 수요는 하루 약 65만 톤 수준임. 정부는 여러 댐의 여유 물량과 용도 전환, 농업용수 대체 공급, 하수 재이용 등을 조합해 필요한 물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함.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과거 극심한 가뭄을 겪었음. 물이 충분할 때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산업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지만 최악의 가뭄이 왔을 때 무엇을 우선할지는 별개의 문제임.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여유 물량 계산과 가뭄 대책이 중복되는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섯 번째 비용은 국민 세금임. 정부가 마련한 반도체 지원 제도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도로,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기반 시설 비용을 원칙적으로 절반 이상 지원하고 중요 시설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존 반도체 기반이 약한 비수도권의 출발선을 수도권과 맞추기 위한 정책임. 정부가 기반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은 이미 협력사와 전력망이 갖춰진 평택과 용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국가가 도로와 전력, 물을 준비하면 삼성과 SK뿐 아니라 주변에 들어올 중소협력사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음. 지역 일자리와 세수가 장기간 늘어난다면 초기 국비 지원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음. 하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이 짓는 공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왜 국민 세금으로 전부 만들어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옴.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만 발표하고 실제 투자를 늦추면 정부가 먼저 만든 전력과 용수시설만 남을 위험도 있음. 국비 지원을 하려면 기업의 실제 착공과 장비 반입, 고용인원, 지역기업 계약 같은 조건을 단계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집행할 때 정부 지원도 함께 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임. 마지막 숨은 비용은 부동산과 생활비임. 대규모 반도체 공장 발표가 나오면 실제 직원과 협력사가 들어오기 전에 주변 땅과 아파트 가격부터 움직일 수 있음. 개발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오르면 기존 광주 주민의 주거비가 높아짐. 상가 임대료와 토지 가격이 오르면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 공장 건설이 늦어지거나 투자 규모가 조정되면 기대감으로 오른 가격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음. 반도체가 들어오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보다 실제 상시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협력사와 연구소가 들어오는지, 직원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임. 여기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무한히 요구하는 지원이 단순한 보상금으로 끝나면 장기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일회성 현금 지원은 군공항이 들어온 뒤 계속되는 소음과 토지 규제, 지역 이미지 변화까지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임. 무한에 필요한 것은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대가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장기 사업일 수 있음. 민간공항 활성화와 접근철도, 물류단지와 정비산업, 반도체 협력기업 유치가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돼야 함. 예를 들어 광주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고가의 장비와 부품, 긴급 물류를 무한공항이 처리한다면 공항 활성화가 실제 산업 수요와 연결될 수 있음. 공항 주변의 항공정비와 물류, 드론 우주 산업을 유치하면 군공항 부담을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생김. 반대로 지원금만 지급하고 교통망과 기업 유치가 늦어지면 무한은 소음만 없고 성장 효과는 광주에 남는다는 불만이 커질 수 있음. 그래서 무한 지원은 선언이 아니라 법적 예산적 장치를 가져야 함. 군공항 이전 단계마다 어떤 사업을 착공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지 협약에 넣어야 함. 광주 부지의 개발이익 일부를 무한 지원해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도도 검토할 수 있음. 광주 군공항 부지 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이익을 광주만 가져가고 이전 지역은 국비에만 의존한다면 형평성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음. 수혜 지역의 개발이익과 부담 지역의 보상을 연결해야 양 지역이 같은 사업의 당사자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음. 노동자 이주 대책도 단순한 이사비 지원으로 끝나기 어려움. 숙련 인력이 광주로 이동하려면 주택과 교육, 배우자 일자리, 의료와 문화생활까지 함께 준비돼야 함. 특히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교대 근무가 많아 공장과 주거지 사이의 통근 시간이 중요함. 기숙사만 대규모로 건설하면 단기 파견 인력은 수용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장기간 정착하기는 어려움. 직원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과 학교, 병원과 돌봄 시설이 부족하면 숙련 인력은 광주 근무를 임시 발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그렇게 되면 광주 공장은 가동돼도 직원의 소비와 세금, 자녀 교육은 수도권에 남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기업과 지방정부는 세 가지 인력층을 나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첫 번째는 초기 가동을 맡을 수도권 숙련 인력임. 이들에게는 주택과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과 주말 교통비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두 번째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새로 채용할 청년층임. 지역 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업의 채용 기준을 미리 연결해 졸업 시점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세 번째는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 유입될 전문 인력임. 연구소와 설계 조직이 광주에 자리 잡으려면 국제학교와 연구환경, 창업 지원과 문화시설까지 필요할 수 있음. 단순 생산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계, 장비 기업이 함께 들어와야 고급 인력이 장기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짐. 전력 비용의 분담도 민감함. 송전선과 변전소, 지중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와 한전이 대부분 부담하면
국민과 전기요금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비용을 낼 수 있음. 기업이 직접 부담하면 투자비가 커져 광주 공장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음. 지역 주민에게 비용이나 피해를 떠넘기면 송전선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공공 인프라와 기업 전용 시설을 구분하는 원칙이 필요함. 여러 산업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송전망과 도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반면 특정 팹만 사용하는 전용 변전소와 내부 배관, 비상발전 설비는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음. 정부 지원도 착공과 고용, 생산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함. 기업이 첫 팹을 실제 착공하면 1단계 인프라를 지원하고 장비 반입과 지역 고용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지원을 집행하는 방식임.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 정부 지원도 자동으로 조정돼야 기반 시설만 남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물 사용에도 비용과 우선순위가 필요함. 산업용수 공급으로 기존 농업용수가 줄어든다면 농민에게 대체 수원과 시설을 먼저 제공해야 함. 가뭄이 왔을 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산업용수의 감축 기준도 사전에 정해야 함. 공장 가동을 무조건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용수를 제한한다면 지역 반발이 커질 수 있음. 반대로 산업용수를 갑자기 끊으면 수조 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생길 수 있음. 하수 재이용과 공정용수 재순환 비율을 높여 신규 취수량을 줄이는 기술 투자가 필요한 이유임. 기업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재이용 설비에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음. 환경 비용도 전력과 물의 양만으로 계산하기 어려움. 반도체 공장은 많은 물을 사용한 뒤 고도 처리를 거쳐 배출하거나 재이용함.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역 하천과 농업, 주민 생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음. 기업이 물을 얼마나 재순환할지, 가뭄이 왔을 때 신규 취수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목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공정기술이 발전해 물 사용량이 줄면 그 절감 효과를 지역과 공유하도록 해야 함. 전력 역시 탄소 배출과 연결됨.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 LNG 발전을 늘리면 단기 공급은 쉬워질 수 있지만 온실가스와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원전과 재생에너지, 저장장치와 열병합 발전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는지에 따라 지역의 환경 부담과 전기요금이 달라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면서 환경 비용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전력원과 물, 사용, 폐수와 폐기물, 처리 계획을 투자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함. 부동산과 상권의 변화도 수혜와 비용이 함께 나타남. 반도체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면 기존 집주인은 자산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음. 하지만 무주택 청년과 세입자는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짐. 상가 건물주는 임대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 소상공인은 영업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투기를 막아도 실제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음. 지방정부는 대규모 공장 발표와 동시에 공공주택과 장기전세, 근로자 주거와 교통계획을 내놓아야 함. 공장이 완성된 뒤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먼저 몰려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광주의 혜택이 군공항 인근 지역에만 집중되면 도시 안에서도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음. 반도체 산단과 가까운 지역은 교통과 상권이 발전하지만 다른 구도심은 인구와 소비를 빼앗길 수 있음. 산단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교육연구시설 배치가 필요함. 반도체를 도시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지 못하면 특정 지역의 땅값만 올리는 개발로 보일 수 있음.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미리 정해야 함. 성공은 삼성과 SK가 공장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상시 고용이 실제로 늘고 지역 대학 졸업생이 채용되며 협력사와 연구소가 들어오고 무한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함. 전력과 물을 공급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함.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청년과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가 함께 공급돼야 함. 반대로 공장 외형은 완성됐지만 연구개발과 고급 일자리가 수도권에 남고 무안에는 군공항만 들어오며 전력망과 용수 비용을 국민이 대부분 부담한다면 균형 발전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이 사업을 공정하게 만들 원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수혜 지역의 개발 이익 일부를 부담 지역 지원과 연결해야 함. 둘째, 정부 지원은 기업의 실제 투자와 고용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해야 함. 셋째, 노동자 전환 배치는 일방적인 인사 발령이 아니라 주거교육가족 대책이 포함된 협의로 진행해야 함. 넷째, 전력과 물의 비용을 공공 인프라와 기업 전용 시설로 나눠 부담해야 함. 다섯째,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대비해 공공주택과 교통, 생활시설을 공장보다 먼저 준비해야 함. 이 원칙이 계약과 예산에 반영된다면 호남반도체는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남권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광주는 개발 이익을 얻고 무안과 노동자, 송전선 지역 주민과 국민이 비용을 나눠 떠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해관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일수록 광주와 무안, 중앙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함. 현재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별도 협상을 하면 한쪽은 공장 속도를, 다른 한쪽은 보상과 안전을 우선하며 갈등이 반복될 수 있음. 상설기구는 군공항 이전과 무안 지원, 기업 투자와 전력용수 공정률을 같은 표에서 공개해야 함. 주민과 노조, 지역대학과 협력기업도 정기적으로 참여해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발이익 공유기금도 검토할 수 있음.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세수와 수익 일부를 무한 지원, 근로자 주거, 송전선 지역과 수질 보전에 사용하는 방식임. 이 구조가 있다면 수혜와 부담이 매번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음. 반대로 기업과 광주가 얻는 이익은 확정되는데 무안과 주민 지원은 추후 검토로 남는다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음. 이 모든 비용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성공하면 얻는 효과는 분명히 큼.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이 호남으로 확장되고 광주의 대학과 기업, 무안공항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까지 하나의 벨트로 연결될 수 있음. 삼성과 SK의 공장뿐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산업 기반이 생길 수 있음. 무안도 군공항만 받는 게 아니라 민간공항 활성화와 교통망, 배후 산업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음. 결국 중요한 건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임. 광주가 얻는 이익과 무안이 부담하는 위험, 기업이 부담할 비용과 정부가 지원할 비용, 직원이 감당할 이주 문제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무안 지원은 군공항 이전 뒤에 검토하는 보상이 아니라 광주 반도체 투자와 비슷한 시기에 집행돼야 함. 노조에는 공장 발표가 끝난 뒤 전원 배치를 통보할 게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근무 조건과 이주대책을 협의해야 함. 기업에는 인프라만 먼저 제공할 게 아니라 확정 투자와 고용 약속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함. 주민에게도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송전선과 군공항을 받아들이라고 하기보다 피해 보상과 장기적인 지역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호남 반도체가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지, 광주는 혜택을 얻고 무안과 노동자, 국민이 비용을 떠안는 사업이 될지는 이런 약속이 실제 계약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서 갈릴 것 같아. 광주는 반도체를 얻고 무안은 군공항을 받는 현재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